원래 오늘은 전태일 여사 특집 두 번째 시간 네. 하기로 예정돼 있었습니다만 SNS도 그렇게 나가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시키지도 않으시도 왜 했습니까? 딴 때는 안 한다고 지랄하더니. 지난주 일요일 날 YS가 서거했기 때문에 네. 그 이야기를 딴 데도 아니고 이 기지에서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렇죠. 월요일 날인가요? 화요일 날인가요? 급하게 녹음을 잡으려 했었는데 스케줄이 사실 우리가 스케줄 되는 날이 목요일밖에 안 돼. 네. 그래서 스케줄 안 돼서 못했고. 이 박사님 강원도 가 계셨고. 예,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냥 평상시 녹음하는 날 김영삼 이야기를 좀 하고 우리 주말에 시간 내서 전태일 투는 따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네, YS가 88세 일기로 사망을 했습니다. 사실 뭐 우리 방송에서 우리가 EJ가 뜬 거는 우리 영삼이 형의 역할이 아주 컸죠, 사실은. 네. 그렇죠. 그 전까지는 아주 개상망측한 네. 주제로 이야기를 하다가. 그리고 뭐 듣보잡 방송이었다가 또 YS 서거하고 그래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다시 EJ 들어와서 김영삼 특집을 재청취해 주셨습니다. 네, 이틀 동안 청취율이 엄청나게 높았어요. 네, 대단히 감사드리고 그래서 뭐 다른 데도 아니고 우리가 김영삼 이야기를 다시 하지 않을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 일요일 날 이제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뭐 지금 사인은 뭐 급성 폐혈증 뭐 그런 이야기가 돌고 있습니다만 노안이라고 보시더라고요. 노안이죠. 네. 그냥 뭐 나이 많아서 연세 많아서 사망한 건데 사실 영삼이 형처럼 건강에 신경 쓴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일 운동하고 술 담배 안 하고 그리고 소식하고 뭐 그런 사람이었는데 역시 인명은 제천이라. 아무리 열심히 뭐 그렇게 건강 관리해도 사실 그렇게 따지면은 DJ하고 거의 비슷한 나이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렇죠. 나이로 따지면 거의 비슷한 나이에. 근데 DJ는 그렇게 고생했었잖아. 고문도 하고 뭐 이랬었잖아. 그런 거 보면 여러분들 오래 살려고 운동 열심히 하고 술 담배 끊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요. 뭐 그거 한다고 몇 년 더 산다고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면 돼. 운동하면은 수명이 늘어난다 그러는데 그 늘어난 수명 시간을 운동을 하잖아. 그러니까 꼭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하고 싶으면 하고 살아. 이 새끼들 논리가 이래. 저는 그런 것 같아. 이 사람의 몸이라는 건요. 네. 자꾸 쓰면 따른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오히려 더 낫지 않나 이런 생각 들고. 참 우리 저번에 왜 사과 이야기하면서 청구 사과 이야기하면서 밤에 먹는 사과 얘기했잖아. 몸에 좋니 안 좋니. 제가 전문가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랍니까? 전혀 상관없답니다. 아, 그래요? 네, 밤에 먹으면 우리 더 좋답니다. 그래요? 네, 여러분 뭐 사과 밤낮 가지 말고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아마 그 공복 때문에 뭐 이런 거겠지. 하여튼 상관없대. 그거랑 비슷할 거야. 왜 탄고기 먹으면 암 걸린다 그러잖아. 네. 탄고기 한 트럭 먹어야 된다. 왜 커피 마시면 암에 걸리려면 그런 거? 그래요. 그리고 저 요즘에 무슨 뭐 TV에 무슨 광고가 말이야. 뭐 폐암 한갑 주세요. 뭐 이런 거 나오더라고. 그게 뭐야? 짜증나게. 금연 광고인데. 아, 금연 광고야? 아씨 뭐 그렇게 강하게 해? 보는 사람한테 돌리는데. 하여튼 뭐 여러분들 저는 그렇게 살랍니다. 하고 싶은 거 하고 살랍니다. 예. 영삼이 형처럼 그렇게 YS 퀴즈로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그죠. 저희 뭐 그렇다고 제가 갑자기 먹던 술을 끊을 수도 없는 거고. 네. 늘 먹던 거 좀 먹어야죠. 어쨌든 5일장이었지 않습니까? 국가장으로 치러지는 바람에 일단 이게 예전에는 국장이니 국민장이니 논란이 있어가지고 국가장 뭐 이렇게. 그래서 이제 국가장으로 통합이 된 거죠. 그러니까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왜 문제가 생겼냐면 이 박정희 대통령이 국장으로 했잖아. 네. 그리고서 쭉 없었다가 DJ가 돌아가시고 이제 국장이냐 국민장이냐 이걸로 갈렸다고. 근데 이제 유족들이 국장으로 해달라. 이 차이점이 뭐냐면요. 결국 의전 차이거든. 국장은 9일 동안 할 수 있어요. 국민장은 7일. 그리고 국장은 모든 비용을 국가에서 내줘. 근데 국민장은 일부만 내주고 그것도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 돼. 뭐 이런 것들. 그러니까 이게 한 끝발 높은 국장이라고 볼 수 있겠지. 이거를 DJ 유족 측에서 욕을 했는데 당시 MB 정부에서 그냥 국민장으로 하셔라. 이렇게 해서 논란이 있었거든. 아, 참. 그러니까, 씨발, 해주면 어떡해. 국가 해주면 되지. 참. 아낄 걸 아껴야지, 미친놈.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결국은 이제 국장을 했어요. 국장을 했지만, 나중에 이것 때문에 이제 뭐 논란이 되니까, 쓸데없는 불필요한 논란 아니야, 이거? 아니, 해주면 되지. 그치. 전두환이 할 때나 싸워, 그런 그래, 걸로. 다들 갈 때 보자, 어디. MB부터 해가지고. MB 갈 때는 뭘로 해줄까, 그러면? 아니, 지금 국가장으로 통합시켜버렸으니까, 이제는. 국민장이니 국장이니 필요 없고 아니, 통합시켜버렸으니까. 국가장도 안 되지, 그냥. 아니, 전두환은 국가장 하면 안 되죠. 안 되지. 하면 안 되죠. 전두환 노태우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생존해 계신 분들 중에, 뭐 전직 대통령들 중에, 내가 볼 때는 국가장으로 치를 만한 사람이 없어. 박근혜.
박근혜는 범죄는 아직까지 뭐 밝혀진 게 없잖아. 아, 그런가? 범죄 안 저지르면 대통령은 국가장으로 가요. 갑자기 홍모 의원이 했던 발언이 생각나네. 네. 귀태. 뭐 아니, 귀태라고 국가장 안 할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MB는 헤쳐먹을다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지금은 안 까발려지지만 돌아갈 때쯤 내가 까발려질 것이다. 그러면 안 까발려지면 내가 까발려 죽었어. 국가장이고 지랄이고 없다. 없고 바로 그냥 범죄로. 그래서 이제 국가장 5일장을 치렀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연결식이었습니다. 네. 오늘 연결식이었는데 저는 그래서 하여튼 5일 내내 지금 뭐 오늘도 검은색 넥타이 아닙니까? 5일 내내 지금 검은색 넥타이를 하고. 엄청 불렸겠더라. 저요? 네. 아니 엄청 돌리진 않았어요. 근데 오늘도 하여튼 연결식 가지고 같이 뭐 이렇게 하고 왔는데 많이 씁쓸하더라고요. 자리가 텅텅 볐더라고. 그러니까 DJ나 노무현 대통령은 꽉꽉 찼었거든. 네. 근데 YS의 지금의 위치를 나타내 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날씨도 추워가지고 너무 추웠잖아요. 오늘 또 이상하게 춥더라고. 춥고 눈발 날리고. 네. 그래서 뒤쪽에 거의 다 비었더라고. 그래서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실 우리가 이 김영삼 추모 방송을 하는 것은요. 뭐 물론 YS 공과가가 분명히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 방송에서 과도 많이 얘기했어요. 3당 합당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렇죠. IMF도 따로 방송했었죠. 또 노동법 날치기도 따로 방송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YS 관련돼서 저희 방송 검색하실 때 그냥 김영삼 특집만 검색하시면 안 돼요. 굉장히 많이 일단 했습니다. 김영삼 이름 붙은 것도 있고 김영삼에게서 배워라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아요. 뭐 사건 사고 방송도 했었고요, 따로. 그러니까 과에 대한 방송은 굉장히 많이 했어요. 근데 오늘은 공은 한 번밖에 안 했잖아요. 오늘은 과에 대한 이야기 하지 않겠습니다. 근데 뭐 다른데 뭐랑 많이 했으니까 우리 방송에서 오늘 연결식까지 했는데 구태여 오늘까지 뭐 과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 있나 싶어서 오늘은 좀 공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연결식장에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YS가 거의 그냥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보다 못한 대통령으로 취급받는 게 저는 너무 안타깝습니다. 과연 그 그렇게 정도로 취급받을 분은 아니죠. 아니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노무현 김대중 대통령을 위대한 대통령으로 칭송을 하죠. 네. 그런데 이렇게 봅시다. 노무현 대통령은 김대중 대통령이 없었으면 당선 못했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은 김영삼 없었으면 당선 못했어요. 어쨌든 연관성이 있다. 봐요. 일단 김영삼이 대통령을 할 때 당시 그 신한국당 이해창 후보가 YS를 계속 찾아가서 DJ 비자금 수사 해달라고 엄청나게 요청했지 않습니까? 근데 안 했죠. 안 했잖아요. 근데 DJ 비자금 수사를 만약에 했으면 사실인지 아닌지를 떠나가지고 선거에 영향을 미치지. 그럼 엄청나게 미치. 그리고 또 대중형이 또 안 받진 않았잖아. 그때도 안 받고 정치를 할 수 없었고 그렇죠. 받았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까보면 무조건 당하게 돼 있어. 근데 이것을 막아준 사람이 YS고 YS다. 당시 김태정 검찰총장이요. 맨 처음에 기자회견할 때 뭐라 했냐면 할 수밖에 없다 그랬어. DJ 비자금 수사 할 수밖에 없다고 얘기했는데 바로 YS가 불러가지고 됐어. 임마 와이카노 해가지고 못하게 해가지고 못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그거 삐져가지고 이해창은 탈당해버린 거고 그래서 이제 새누리당 아니 이제 한나라당 만든 거잖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당시 YS가 선거 중립을 지켜줬습니다. 이해창 충분히 편은 개입할 수도 있어요. 아니 충분히 개입할 수 있지. 관에서 개입을 안 했다. 관에서 개입 안 했잖아. 그때만큼 깨끗한 선거 있었어요? 2002년 대선 말고 그 이후로 1997년 대선이 제일 깨끗했어. 그러니까 만일 MB가 이번 선거에 지랄한 것처럼 당시 김영삼이 그 선거에 개입했으면 김대중 대통령 당선되기 힘들었어요. 그건 확실한 겁니다. 마찬가지지. 이번에 MB가 만약에 그렇게 김영삼처럼 선거 중립시켜줬으면 박근혜가 어떻게 대통령 당선됩니까? 그런 걸로 봤을 때는 노무현 김대중 당선에도 일정 부분. 그렇지. 지분이 나비 있다. 효과인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편만해서는 안 될 것 같고 3당 합당하기 이전에는 어쨌든 민주투사였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잊지 말자라는 의미에서 오늘의 김영삼 특집 2라고 할까요? 뭐 어떤 고별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 하나 물어볼 거 네. 있는데 그 부고 받았을 때 부고를 들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뭐 그래요. 저는 남태우 형이 나보고 YS 퀴즈라 그러는데 좀 감회가 남달랐죠. 다만 DJ 돌아가셨을 때는 제가 많이 울었거든요. 근데 YS 돌아가실 때는 별로 눈물이 안 나더라고. 눈물은 안 나지만 좀 이렇게 좀 짠한 면이 있죠. 짠한 면이 그치. 있고 저 사람이 왜 잘못된 선택을 해서 마지막에 이렇게 제대로 된 대접을 받지 못할까 하는 한 번의 잘못된 선택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매안이 있었어요.
회한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다 애증의 그렇게 대상이에요. 표현해요. 애증의 애증이라고 대상. 표현을 하죠, 다들. 뭐 아우 미워할 수만도 없고, 그래요. 그렇다고 좋아할 수도 없는 거야. 그것도 뭐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도 하나회 척결 이런 거는 뭐 YS 아니면 못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사실은 만약에 하나회 척결을 못했으면 그러면은 난 또 군부 쿠데타가 있었을 수도 있다는 그런 네. 생각하거든요. 뭐 그런 점에서 YS의 업적은 좀 오늘 뭐 하여튼 과는 얘기는 안 할 테니까 공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근데 그 오늘 연결식에서 뭐 재밌는 건 한 두 가지를 한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박근혜 대통령이 불참을 했습니다. 아침에 빈소에 잠깐 들려서 네. 약간 인사를 하고 네. 그다음에 몸이 안 좋다라는 이유로 네. 오후에 진행된 연결식에는 불참을 하셨죠. 왜 네. 연결식에 마스크 쓰고 가시지. 보명금지법도 나오기 전인데. 어? 서울대 빈소만 잠깐, 간 거지. 잠깐 예, 가서 잠깐 갔습니다. 연구차에다 목례를 했는데 참 우리 대통령 한치 예상에 빗나가질 않아. 아니 근데 사람들이 그잖아. 에이 설마 그러겠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오늘 실시간 검색 올라왔어요. 박근혜가. 박근혜가 왜 실시간 검색 올라와? 아니. 사람들이 다 궁금한 거야. 참석하나 안 하나. 그러니까 개인적인 은원 관계나 뭐 역사나 이런 거 다 있어도 그래도 그래. 사람이 내가 대통령인데 대통령이면 대통령에 맞는 의전의 역할도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예. 어떻게 좋은 일만 하고 살아? 예. 아니, 그랬는데 안 왔어. 존나 가기 싫었던 거지. 왜 참여정부, 뭐 국민의 정부, 뭐 실용정부 뭐 이렇게 붙잖아요. 내가 볼 때는 지금 정부는 질병의 정부가 되지 않을까. 어떤 질문입니까? 왜냐하면은 대통령이 아픔의 정치를 하잖아. 뭐만 있으면 저 아파요. 뭐만 있으면 저 아프다고 쓱 흘리고. 그래가지고 동정표도 좀 받으려고 그러고 그랬던 맥락들도 있고. 일단 지금 집권 이제 4년차 접어들잖아. 근데 메르스라는 큰 일도 있었고 뭐 혼이 비정상 그런 얘기도 있었고 병 걸리셨습니까? 이런 것도 있었고 결국에는 그냥 질병의 정부 같아. 그러니까 이게 일단 아프다고 어제가 뉴스 나왔지 않습니까? 미리 나왔죠. 미리 나왔을 때 생각했죠. 내일 씨발 안 가겠구나. 어? 아니 다 그렇게 농담처럼 얘기하다가도 에이 그래도 설마. 아니 그러니까 봐요. 대통령인데. 아프다 그러니까 다들 내일 안 가겠구나 하고 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냥 안 가면 뭐 핑계 댈 게 없어. 명분이 없으니까 일단 아프다고 흘린 거야. 아니 저 수영장 다니잖아요. 수영장에서 다음 주 월요일에는 뭐 2,000m 왕복 자유형 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쫄잖아. 그래서 내가 그랬거든. 저 월요일에 아플 예정입니다. 그럼 똑같이 똑같은 거지. 그래서 아프다고 했는데 그럼 오늘 왜 서울대 빈소를 왜 갔냐? 아프다고 하고 나니까 여론이 존나 안 좋거든. 그러니까 여론이 존나 안 좋아. 어떡하지? 에라 그럼 내가 잠깐 얼굴 도장은 찍고 와야지. 하지만 연결식 못 근데 가. 얼굴 도장을 연결식 가서 찍어도 되거든. 그치. 호남하고 되잖아. 그치. 그런데 왜 안 가고 서울대 빈소에 갔냐? 이거는요. 예. 자, 연결시장 가잖아요. 그러면 뭐 여러 사람들이 추도사를 합니다. 네. 추도사하고 또 그 비디오 YS가 걸어온 길 비디오를 싹 틀어줘. 나. 그 YS는 안 틀었더만. 하여튼 딱 흘러오면 거기에 YS가 박정희한테 핍박받는 모습이 막 나온단 말이야. 그치. 독재 한간 우리 YS. 그 YS 한간 독재자가 누구야? 박정희야. 그걸 네가 앉아서 쳐봐야 돼. 거기 앉기 싫어가지고 앉는 거야. 그 추도사 읽는 거 그게 듣기 싫어가지고 앉는 거라니까. 아 정말 얼마나 치사 빤습니까. 참 지금 박근혜 입장에서도 골 잡긴 하겠다. 아니 그러니까 결국에는 골이 아플 거야 진짜. 그 모든 게 지 아버지야. 씨. 아버지와 자기의 관계를 털고 갔어야지 국정 운영이 한결 수월했을 텐데 말이야. 그걸 안 해가지고 지금 여태 또 다시 되살리려고 그러고 있고. 그러니까 새누리당 의원들이 지금 멘붕에 빠진 거, 또 보수 평론가들 멘붕에 빠진 게 이거예요. 김영삼을 민주화를 이끈 민주화 그 대명사라고 막 끌어올렸잖아. 올렸지. 그 상대가 누구냐고 민주화 투쟁한 상대가. 박정희잖아. 박정희야. 그럼 박정희가 이 사람이 민주화 투쟁을 했으면 박정희 독재자가 돼야 돼. 근데 박정희 독재자가 아니래. 이미 씨 이게 뭐야? 그 전에 야, 합이 안 맞는데? 합이야. 멘붕에 빠져서. 그래서 멘붕에 빠진 사람이 또 누구냐? 무성형 아니야? 아니야. 황교안 국무총리입니다. 아하. 황교안 국무총리가 오늘 저 국가를 대표해서 조사를 낭독해야 돼. 아, 해야 돼. 그렇지. 조사를 해야 되잖아. 근데 황교안이 군부 독재 누구야? 시절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위하여 그렇지. 자유민주주의를 위하여 목숨을 걸고 싸우신 고 김영삼 전 해야 되는데 그네 누나가 씨발 삐져가 여기 오진 않았는데 그거 할까봐 지가 황교안이가 어떻게 하냐고. 황교안이 꼭두각시인데 그래서 오늘 조사를 어떻게 했냐 확인해야 되니까 어떻게 했냐면
우리는 오늘 우리나라 민주화의 큰 산이었던 김영삼 전 대통령과 영원히 이별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 김영삼 전 대통령님은 평생 동안 우리나라 민주화를 위해 헌신하셨습니다. 대도문의 정치 철학과 민주주의에 대한 확고한 신념으로 우리 국민과 더불어 민주화기를 걸으셨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20대 최연소 국회의원 당선되신 후 구선 국회의원과 정당 지도자로 우리 의회 정치 발전에 크게 기여해 오셨습니다. 다음 바로 대통령 넘어가. 야, 뭐가 24대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야, 뭐 아니 YS 하면 보름달 아니요. 그 보름달 전에 있었던 그 박정희. 중간에 민주화 투쟁 하나도 없어. 야, 그걸 빼면 어떡해. 하나도 없어요. 바로 그냥 대통령이 당선되시고 금융술병제를 하시고 바로 넘어갔어요. 야, 내 진짜 깝깝하다 진짜. 웃겨가지고 이런 거를 국무총리가 조사를 하고 자빠졌으니. 이거는 확실히 박근혜와 새누리당과 우리나라 수구층이 가지고 있는 최대 딜레마 중에 하나다. 그러니까요. 아니 그래서 기껏 하는 얘기가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드는 게 화합과 단결 아니에요. 네. 마지막에 끝까지 그걸 말씀하셨다 하면서. 근데 과연 김영삼 전 대통령이 화합과 단결을 얘기한 게 어디에다 대고 했을까? 그러니까 한 1년 전부터 사실은 제가 봤을 때는 1년 전에 이제 화합과 단결을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마 마지막 유지였을 거예요. 그 이후로는 거의 아마 자기 정신으로 살지 못했던 것 같은데 YS가 정신이 있었을 때 자기가 항상 마지막으로 후회한 일이 87년 단일화 못했던 거거든. 네. 그 천추의 한이라고 늘 이야기했었는데 결국은 그게 이제 야권 분열을 했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김대중이 아니면 본인이라도 했었어야 된다, 양보를.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면서 이제 화합과 단결을 얘기한 거거든. 그게 우리나라의 뭘 뜻하는 정치 거지. 그 자산들이죠.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얘기를 마무리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보 세력에 대한 메시지라고 좀 보거든요. 그러니까 김무성이가 정치적 아들이라고 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렇지. 그러니까 그러게 하더라고요. 진보 세력에게 화합과 단결이란 메시지를 준 이유는 결국에는 수구 세력들을 이겨달라는 메시지라고도 해석할 수 있거든요. 아니, 자, 봅시다. YS가 대통령 취임하면서 아주 크게 내세웠던 게 바로 역사 바로 세우기 아니야. 역사 바로 세우기. 그 검찰에서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했는데 개소리 하고 있어. 족가세요. 특별법 갖고 와갖고 역사 바로 세우기 했잖아. 그렇죠. 이거 한 사람인데 지금 김무성이는 역사를 어떻게 거꾸로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국정교과서로? 깝깝한데 거기 가서 아들 정치인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으면 또 그 누나가 별로 안 좋아하실 거 아니야. 그러니까 지금 사실은 괜찮아. 박근혜가 7분간 거기 갔을 때 우리 현철 형이 그 눈을 봐. 박근혜를 째려보는 눈을. 온화하지가 않아. 나는 현철 씨의 눈빛에서 그 김빙사모의 트위터의 느낌을 받았어. 그러니까. 그래서 그렇게 사이가 다들 안 좋으니까 다들 아니까. 그래서 참석을 이제 대통령은 안 하고 이제 그 말 듣기 싫어서 안 한 건데 한 가지 여기서 이제 지금 대통령이 아프다고 말한 게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인데 임기 절반 동안 2번이나 했어요. 역대 대통령 중 임기 중에 아프다고 한 대통령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대통령이 아픈 건 국가적으로 비상사태예요. 비상사태예요. 비밀이야 그거는. 국가 1급이 안보. 고문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 가진 고초를 겪으신 김대중 전 대통령도 임기 중에 아프단 말씀 한 말씀도 안 하셨잖아. 임기 마지막 연도예요. DJ가 청와대에서 투석 받았어. 투석 하루에 안 받아 안 됐었어요. 그런데도 국민들 아무도 몰랐잖아. 그치. 나중에 알려진 거 아니야. 그렇게 자기가 아프다고 말하면 국민들 걱정할까 말 안 하는 게 당연히 대통령이 할 일인데 아니 이 양반은 아프다는 얘기 툭 가면 아프다 그래? 자랑이라고 그게. 사람들 불안하게 말이야. 그럼 이걸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그러잖아. 나 아파잉. 이거 아니야? 못 가겠어 이거 아니야. 나도 이 얘기하려고 했는데 왜 연인 사이에 싸우면은 보통은 여자 쪽에서 나 아프단 말이야 그러면은 이제 모든 논리를 무너뜨리는. 달래줘야 되잖아. 그치. 아유 참. 그래요. 하여튼 오늘 그래서 상도동 마지막 연결식 국회 연결실하고 상도동 들렸다가 김영삼 도서관? 도서관. 김영삼 도서관 들렸다가 이제 현충원 안장인데 그 DJ 묘소하고 얼마 떨어져 있지 않다고 합니다. 한 3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풍수 지리설에 의하면 우리는 그게 잘 모르지만 하여튼 지간 말에 의하면 이 봉황에 비유하면 DJ 묘소가 왼쪽 날개래요. 네. 그리고 이제 YS 묘소가 오른쪽 날개. 그렇게 돼 있대. 그럼 머리에는 누가 있어? 모르지 하여튼 그렇게 돼 있대. 내가 많아. 그렇게 돼 있는데 이번에 그 YS 묘소 자리를 잡았는데 매장하려고 땅을 파보니까 알이 나왔어요. 동그란 돌이 7개를 나왔어. 드래곤볼이야. 시성구야? 드래곤볼이야. 나왔어요. 그래서 이게 봉황의 알이다. 아하. 봉황의 알에서 앞으로 대한민국에 좋은 일이 있겠다.
이런 얘기를 지간이 하더라고. 야, 현철이 형 대통령 되는 거야, 그럼? 일단 그것보다 박근혜가 먼저 물러나야지. 그게 좋은 일 아니야? 뭐 그런 생각. 근데 그 정도로 편찬하시면은 국정운영 못 하시지. 뭐 누구 만나고 오시면 또 기운이 쏟아날 겁니다. 호랑이 기운. 누군지는 알 수가 없고. 갑자기 생각난다. 박근혜는 사자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칠푼이 발언이 갑자기 호랑이의 기운이 솟아난다니까 갑자기 고양이과 육식동물이 생각나면서 그 얘기로 바로 이어지네. 마지막에 딱 이제 대통령에게 드리고 간 선물이 칠푼이었죠. 칠푼이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후보가 됐을 때 YS를 찾아갔거든. 인사하려고. 찾아갔는데 YS가 아주 시니컬하게 여당 후보 자리는 아주 중요한 자리인데 여하튼 잘하세요. 그래도 그러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칠푼이란 말에 좀 바보란 뜻이 있잖아. 바보지. YS께서 나름 똑똑해지신 것 같아. 돌아가시기 전에 정확하게 얘기를 하지 않았나 뭐 그런 생각도 들고. 아니야, 우리가 기간 동안 조금 유머처럼 많이 만들어서 그렇지. YS의 직설 화법, 이 다이렉트 화법은 워낙 유명했죠. 그렇죠. 아버지하고 딸은 다르다. 뭐 이런 얘기도 했어요. 박지보다도 못하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런 얘기도 했었고. 그래, 하여튼 오늘 그래서 연결식 하고 이제 매장 되셨으니까 뭐 좋은 곳으로 가시길 바라고 마지막 음악으로 청산의 살을 했다를 연주를 했거든요, 오늘. 가고. 그러니까 YS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라고. YS가 평소에 좋아했던 노래가 몇 곡 있어요. 선구자 좋아했었고 또 매기의 추억 좋아했었고 양희은 씨 노래도 좋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매기의 추억은 이승만도 좋아하지 않냐? 이승만 좋아하지. 양희은 씨가 대통령 YS 취임하고 청와대에 가서 노래 부른 적이 있었거든. 그때 다들 깜짝 놀랐지. 야, 세상이 바뀌긴 바뀌었구나. 천하의 양희은이. 그러니까 아니지. 양희은 노래가 다 금지곡이었잖아. 그렇지. 그런데 세상이 바뀌어서 이제는 청와대 가서 그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침실 부르는구나. 천하의 양희은이 이제는 청와대 가서 노래 부르는 시대가 됐구나. 그렇게 다들 깜짝 놀랐죠. 그게 이제 문민정부의 힘이고요. 또 YS가 당선되고 나서 YS는 못 말리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렸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그냥 YS 바보야. 다 바보로 묘사돼 있어. 그러면 재밌게 쓴 거잖아. 근데 그걸 청와대에서도 그렇게 뭐 막거나 이러지 않았어요. YS 좋아했다니까. 대통령이 시화가 되는 것이 굉장히 좋게 받아들여지는 뭐 노태우 때까지만 해도 물태우라고 얘기해도 조금 긴장은 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그게 대통령이 시화될 수가 있는 이제 첫 계기가 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내가 뻐꺼가 다 잘못했는데 하나 잘했다는 생각이 그거였거든. 자기를 약간 풍자를 해도 그냥 웃고 넘겼다고. 근데 그게 전두환은 웃고 넘겼는데 밑에 애들이 그걸 안 돼가지고 다 잡아놓은 거 아니야. 못하게 한 거 아니야. 근데 YS는 뭐 본인이 또 앞에 나와서 나는 그게 너무 좋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야, 갑자기 탤런트 박용식 씨 생각난다. 활동을 제대로 못했잖아, 그 양반. 닮았다는 이유만. 그래. 전두환이 나중에 몰랐다고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YS 시절에 이제 언로가 막 터진 거예요. 이제부터 무슨 말을 해도 된다는 그런 시대가 온 거야.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을 못했죠. YS는 못 말려. 우리도 왜 한번 소개했잖아. 네. Who are you 이거. Me too 이거. 그러니까 그런 게 거기 다 들어가 있고 YS는 씨발 영어도 못하고 영어 못하는 일화 또 있다. 이거 일화가 아니고 거기 YS는 못 말려 유머집에 실린 거. 이제 대통령 됐으니까 옆에서 이제 손명순 여사는 퍼스트 레이디가 되셨습니다. 카카 이러니까 영삼이 형이 퍼스트 레이디? 우리 맹순이가 세컨드가 아닌데. 뭐 이랬다는 이야기도 있어요. 야, 근데 금슬 참 좋으셨나 봐. 아니 손명순 여사께서 그렇게 많이 울더라고. 예, 그런 거 보니까 진짜 슬펐나 봐. 인생이 파란만장했잖아요. 그 파고를 함께 넘어온 어떻게 보면 부부라기보다는 동지 같은 의식도 있겠죠. 우리 맹순이 이랬잖아요. 근데 경상도 사람들은 표현 안 하잖아. 근데 YS는 표현 잘해. 저 특이한 케이스야. 우리 맹순이 하라고 사랑한다고도 말하고 또 손명순 여사가 대학 때 만나가지고 학교는 끝까지 다 못 다녔어요. 이화여대 출신인데 이화여대 교칙상 뭐 하여튼 그랬는데 이분이 정말 조용한 내조 한 거지. 네. 그러니까 그전 대통령 김옥숙이나 이순자가 하도 설쳐가지고. 그렇지. 조용한 걸 좋아하잖아. 근데 DJ하고 이호 여사는 정말 동지관계고. 그러니까 같이 민주화 운동한. 근데 여기는 동지라기보다 그냥 정말 조용하게 내조만 하는. 조용한 내조. 또 YS가 이렇게 손명수 여사 뭐라면 말을 안 들으니까.
근데 금슬은 좋았지만 어쨌든 뭐 또 YS가 또 네가 YS를 좋아하는 이유를 알겠다. 조용한 내죠. 그래 알았다. 아이고. YS가 또 아랫돌이 문제는 좀 있죠. 그렇지. 아랫돌이 친자간별 뭐 그런 것도 한 두 있었고. 번이나 네, 했었고 있었죠. 두 번에는 또 응하지 않았기 때문에 응하지 않으면 지른 거거든. 뭐 그런 경우도 있었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두 분은 하여튼 근데 이번 많이 늙으셨더라고 손명순 여사도. 예. 많이 늙었고 그래요.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좀 예전 얘기를 좀 해봅시다. 오늘은 YS의 어록 가지고 YS가 했던 말 뭐 이런 거 가지고 이야기를 좀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실은 김대중과 김영삼 오랫동안 정치적 라이벌이었고 두 사람이 전혀 다른 그런 스타일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민주화를 위해서 굉장히 싸우신 분인데 처음에는 YS가 상상 앞서 나갔죠. 뭐든지. 화려했죠. 최연소 국회의원, 국회의원도 먼저 되셨고. 최연소 원내총무, 그다음에 40대 기술원. 40대 기술은 최연소 대변인. 하여튼 뭐 기록이라는 기록은 다 갖고 있는데 이분이 원래는 자유당으로 출발했다가 이승만의 장기 집권 여기에 실망해서 탈당했던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래서 뭐 민주당 신파 구파 뭐 구파 이렇게 나누는 거죠. 나누는데 김대중 대통령 굉장히 고난의 역사를 겪다가 이제 국회로 들어왔는데 두 사람이 맞붙은 것은 이제 68년 원내 총무 경선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실은 뭐 김영삼 대통령 안 해도 돼 하도 많이 해가지고 그런데 기어코 막았다고 DJ가 되는 거를. 그거는 나는 그 YS만 갖고 있는 촉. 이 상대는 내가 어쩌면 평생을 같이 그렇지, 함께 그거지. 싸울 그 촉이 라이벌이다. 그러면 그럼 여기서부터 이럴 지금 필요가 없어. 기싸움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자기는 벌써 자기 개파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선빵 날린겨? 근데 DJ는 뭐 혼자 지금 뭐 또꼬다인데 그냥 언니 해도 되는데 그렇게 막을 이유가 있었을까? 그것은 역시 촉이다. 이런 촉을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제인이 형은. 아니 근데 촉은 배울 수가 없어. 촉 진짜. 촉은 배울 수 없어요. 그건 노력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촉은 배울 수 없어.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야. 센스는 감각은 절대 뭐 난 그렇다고 봐요. 약간 개발이 될 수는 있겠지. 그러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두 사람이 3년 있다가 40대 기술로 맞붙잖아요. 네. 맞붙는데 졌잖아요. 영삼이 형이. 존나 완전. 우리 그건 뭐 김상태 집에서 네. 다 했습니다만. 근데 나는 여기서 멋있었어. 영삼이 형이. 자기가 그렇게 다 이긴 게임을 아깝게 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억울한 거지. 뺏겼다고 봐야지 김대중한테. 그런데도 연설을 하면서 축하 연설이죠. 위대한 국민 여러분, 당원 동지 여러분, 오늘 김대중 씨의 승리는 우리들의 승리입니다. 나 김영삼은 오늘부터 김대중 씨의 승리를 위해 저기 거제도부터 무주 구천동까지 전국 방방곡곡 어디든 갈 것임을 확실히 약속드립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반발했던 우리 가신들, 상도동 가신들한테 역사 앞에 더 큰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나에게 고통을 주셨으니 그걸 달게 받고 당선된 김대중 씨를 밀어주자. 무주 구초동까지라도 김대중 후보를 앞세워 끝까지 덮겠다.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좀 배워라. 그러니까 이거거든. 저도 승복하는 힘 이게 있어야 돼요. 진짜 나는 김영삼의 어떤 이런 것 때문에 나중에 92년에 먼저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 그렇게 봐요. 그 상대방을 인정을 하면서 자기 위치도 포지션도 잘 잡잖아요. 아니 상대방을 인정하는 것도 있고 내가 볼 때는 요새 뭐 새정치민주연합 뭐 개파 대립 그런 얘기 보면서 그런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아요. 정당은 국민들의 지지를 먹고 사는 곳이다. 근데 국민들의 지지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자기들의 이익을 향해서 가면 그게 과연 정당일까? 난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자 봅시다. 당원, 대의원, 국민선거인단 경선을 했잖아요. 당대표로 뽑혔잖아. 뽑혔어. 아니 그러면 지금 다 힘을 합쳐가지고 이 영삼형처럼 밀어줘야지. 자기들이 졌잖아. 저렇게 씨발 뭐뭐 할 때마다 바지가랑이 잡고 끌어내리고 방해하고 하냐 말이야. 좀 배워야겠네. 이거 문제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리고 뭐 지난 선거 마찬가지입니다. 노무현 후보가 결정됐을 때 결정됐잖아. 후단협. 왜 후단협 만들어가지고 노성 후보 후드를 제끼고 뭐 하는 짓이냐고. 그리고 안철수 의원이 지금 그 문재인 의원하고 이렇게 대립각 세우는 거 2012년도에 어떤 불신이 지금까지 나와서 그런 거거든요. 응? 서로 불신이 쌓인 거지. 그때도 어쨌든 뭐 합의를 했든 뭘 했든 양보를 했으면 그냥 문재인을 휘둘러서 출국할 게 아니지. 뭐 해야 되는데 또 뭐 우리에게 양보를 강요했다는 뭐 이런 그런 얘기를 뭐하러 하냐고 할 필요 있습니까? 지난 얘기를 그런 거 너무 답답해.
그 어떤 룰에 의해서 정해져서 결정이 되면 밀어주는 게 맞는 거예요. 그쵸.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1971년 신민당 대통령 경선은 99% 김영삼이 이기는 거거든. 김영삼이 자기가 후보 수락 연설문까지 썼잖아. 그 전날에. 그치. 그런데도 김대중 당선됐다니까 룰에 졌기 때문에 자기가 이렇게 야 밀어주자라고 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87년에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냥 아예 그냥 분열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87년도 만약에 경선을 하든 뭐 추대를 하든 해서 누구를 하나 됐으면은 두 사람 중에 하나는 밀어줬어야 되는 건 맞는 것이죠. 근데 그런 게 이런 생각이 전혀 없다. 여기서 우리가 좀 야권에서 좀 많이 배워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총선 얼마 안 남았잖아요. 또 네. 대통령 선거도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분열을 하면요. 앞으로 또 패배의 길밖에 할 게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게임을 멋있게 만드는 거는 승자의 모습도 중요하지만 멋있는 패자가 또 같이 존재를 해주면 그 게임은 더 가치가 있는 거죠. 그럼요. 예. 예, 그리고 다음에 이제 얘기할 건 1969년 초산 테러 사건입니다. 우리 방송에서 했었던 것 같은데요. 이때가 이제 대통령 3선 개헌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예. 3번 대통령 먹겠다. 이라고 개헌할 때인데 당연히 영삼형이 반발하지. 반발해서 그것만 절대 안 된다고 하니까 당시 김영욱 중앙정보부장이 또 발끈해가지고 김영삼한테 협박을 가는 것이죠. 근데 그때 어떻습니까? 우리 씨 나르는 돈가스, 남산 멧돼지 김영욱이가 저 하얏트 호텔 이런 데다가 국회의원 야당 국회의원 불러가지고 기싸대기 때리고 조인트까지 그런 시절 아니야. 존나 야만의 시대. 야만 시대지. 그런 시절이었는데요. 그 김영삼한테 직접 말을 못하고 우리 영삼이 형은 직접 말 하면 받아버려. 내 멧돼지고 지랄이고 받아버리니까 직접 말을 못하고 당시 그 신민당의 고홍문 사무총장이었을 겁니다. 고홍문 사무총장한테 쑥 협박하는 거죠. 뭐라고? YS한테 전달해라는 거야. YS 멧돼지는 칼 안 들어갈 줄 알아? 이야. 한 거예요. 정보부장이 김영욱이가 그래서 YS가 그걸 듣고 나서 그래? 하고 여기 국회 연설 때 싹 서갖고 김영욱이는 그거 했잖아. 제2의 체인지야. 민족 반역자. 김영욱이가 YS를 잘못 알았죠. 그렇지. 쫄 줄 알았지. 찔러봐 하는 거 아니야. 그렇지. YS 형은. 그리고 얼마 전에도 영팔이 사건 특집. 네. 거기도 영팔이들 깡패들 데리고 와가지고 손놓기 두르는데 영삼이 의자에 앉아갖고 죽여라 한 거 아니야. 죽일 템 죽여라. 요번에 빈소 왔다 갔다. 비서 안 영팔이 왔다 갔어. 영팔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 아이, 나 진짜. 근데 그랬으니까. 그런 YS인데 뭐, 뱃돼지 칼, 찔러라! 이런 사람이니까. 그렇게 해서 국회 연설을 그렇게 하니까요. 진짜 김영욱이가 그 협박을 실행에 옮기죠. 그래서 초산 테러. 그렇죠. 초산 테러를 하는데, 당시 차가 사실은 뭐, 지금은 오토도락이니까. 뭐 20km 이상 달리면 차가 적극 잠기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차는 그런 게 없어요. 손으로 눌러야 잠기는. 그렇지. 창문도 돌려야 되는 거. 창문 돌려야 되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 다 그냥 타고 다녔어. 차가 뭐 있어? 69년도에 차도 잘 없고 이랬으니까. 근데 영삼이 형이 외국을 좀 다니다 보니까 외국 그 정치인들은 항상 뒤에 타면 창문을 잠그는 게 버릇인 거야. 아하. 그걸 보고 배운 거지. 또 이 형이 또 뭐 내세우고 어디 가서 가오 세우는 거 좋아해. 그치. 그러니까 좀 있어 보이거든. 옆에서 왜 잠그십니까? 내가 외국에 갔다 왔는데 다 이렇게 하더라. 새끼 너 비행기 안 타봤지? 신발 벗고 가야 돼. 그거 배워와가지고 버릇이 된 거예요. 문 잠그는 게. 딱 우리는 잠그고 이제 앉았는데 그 집 앞 상도동 집 앞에서 괴한들이 괴한들이라고 하지만 뭐 김영욱이가 시킨 거지요. 중정 애들이지. 괴한들이 그걸 모르고 이거 문을 열려고 확 당기니까 문이 안 열리는 안 거지. 열려. 안 열려가지고 이제 그냥 차에 던져버린 건데 그게 이제 초산이 얼마나 심했냐면 본네트 철로 돼 있잖아요. 네. 본네트가 부글부글 탔다 그래. 예.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문을 열고 영삼이 형 얼굴을 때렸다든가 하면 그건 바로 사망입니다. 네, 진짜로. 그 정도였죠. 그러니까 이 정도 하면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은 쫄아서 칩거 하겠죠. 근데 다음 날 또 어제 한잠도 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지금 정신적으로 필요합니다.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김영삼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른 길, 정의에 입각한 일, 진리를 위하는 길, 자유를 위하는 일이라면 싸우렵니다. 싸우다가 쓰러질지언정 싸우렵니다. 박정희 씨는 독재자입니다. 이거 한 거 아니야. 참 우리 영삼이 형 이게 참 제가 이제 직접 제 말 말고 영삼이 형이 직접 한 말을 여러분한테 들려드릴 텐데요. 정말 결의에 차 있어. 목소리가. 예. 나 초산 테러 목숨 위험해 이게 아니고 이 씨발 한번 해보자 느낌이.
이거예요. 그리고 또 아유, 영삼형 예전 영상 보면은 뭐 YH 때도 그랬고 잡혀갈 때 캉캉해가지고. 캉캉해요. 그리고 얼마나 결의가 차 있는지요. 우리 영삼이 이때 똑똑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게 라임이 맞아. 라임이 볼까요? 이 김영삼이가 목숨이 끊어지지 않는 한 바른 길, 정의에 입각한 일, 진리를 위하는 길, 자유를 위하는 일 이렇게. 라임이 맞네. 라임을 맞췄어. 야. 우리 영삼이 형 연설에서 라임을 맞췄네. 야, IS도 모르는 사람보단 낫다. 아이스로 하는데 연삼이 형이 흥분하니까 머리도 잘 돌아가. 아이, 이렇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과연 정치인 대한민국 정치인 중에 있었을까 하는 거죠. 야, 지금 느낌이 우리가 황교안 대신에 해주는 거야. 추도사 지금 해주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되죠. 사실은 자 김영욱이가 죽이려고 했는데 초산 테러로 죽이려고 했는데 바로 다음날 와갖고 이랬잖아요. 이랬고 DJ 같은 경우에도 죽이려고 했는데 DJ는 바로 가택연금 시켜버렸고. 그렇죠. 근데 YS는 죽이려고 했는 사람이 다음날 와서 이렇게 난리치는데 왜 가만히 놔뒀나. 영삼이 형 스타일 안 거지. 쟤는 씨발 건들면 시끄러진다. 쟤는 그냥 냅둬라 미친놈처럼 냅둬라. 야, 표현해도 미친놈이 뭐냐? 그게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대단해요. 대단한 배짱과 기기가 있었네요. 김 빼게 하는 방법이죠, 어떻게 보면. 그리고 이제 뭐 우리 방송에서 뭐 여러 차례 했지만 신민당 총재 당선이 됩니다. 1974년도 전당대회에서 신민당 총재 수락 연설을 하는데 이 연설도 멋있습니다. 이 연설이 어떤 거였냐면 나는 앞으로 우리들이 가야 할 길이 험난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나에게 준 이 영광이 결코 영광이 아니오 십자가라고 나는 생각하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고난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선두에 설 것이며 우리의 위대한 선배들이 물려준 야당을 지키며 또한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통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당시 14년도면 유신이 선포되고 나서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DJ도 없고 이 투쟁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남아있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죠. 딱 YS 하나만 남은 거야. 나머지 다 사쿠라들이고. 그러니까 그 사쿠라들을 제치고 총재에 당선된 거잖아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이 길이 결코 쉬운 길이 아닐 것이다. 그리고 나는 어떠한 고난이 닥치더라도 이 나라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하여 당원 동지 여러분들 앞에 설 것이다. 또 우리 위대한 선배들 물려준 이 야당을 지키고 발전시켜야 할 책임이 나에게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계속 대여 투쟁의 고삐를 쥔 것이죠. 재인이 형이 이런 결기를 가지고 있을까? 저는 그래서 영삼이 형이 이렇게 막 할 수 있었던 게 뭐냐. 내 뒤에 나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본인은 알고 있었어. 내가 어떻게 하든 날 지지할 확실한 사람들이 있다. 강력한 우군이 나에게는 있다. 이걸 믿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재인이 형도 아니 재인이 형 밑에 그 문빠들이 있잖아. 그렇지. 문재인이 뭘만 해도 어떻게든 밀어준 사람들 있잖아. 또 대선 때 48% 가까이 찍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뒤에 있는데 왜 이런 결기를 보여주지 못하냐 이거예요. 지금 왜 또 흔들기가 시작됐습니까? 그때 그거 칼 못 빼들어서 그런 거거든. 그렇지. 계속 얘기했잖아 우리가. 재신임 때. 재신임 때 했어야 된다고. 안 하면 또 흔들 거라고. 또 흔들잖아.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게 재신임 거의 왜 재신임 거다들이라고 그렇게 욕을 했냐면 쥐들이 책임지라고 선택하라 그래놓고는 그러면 내가 재신임 묻겠다고 하니까 그건 안 된다고 하잖아. 왜? 재신임 물으면 또 재신임 될 걸 알기 때문에 그래. 그럼 쥐들이 명분이 없어지거든. 그렇죠. 그래서 못하게 해놓고 또 흔들어대는 겁니다. 그래서 YS 같은 결단은 필요하다. 이건 촉이 아니잖아. 이건 촉하고 상관없는 거 아니에요? 그건 정신 계산도 어느 정도 깔려 있는 거죠. 이 밀어붙이긴다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자기 상황에 대한 좀 냉정한 판단이 있어야지. 근데 뭐랄까 너무 좀 쫄았다 그럴까? 너무 자기 상황을 부정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어요. 부정적으로 보는 것도 있고 어쨌든 이 단결해야 된다. 이게 부서지면 본인 책임이다. 뭐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또 기본적으로 너무 착해. 그래. 근데 우리 김주혁 특집에서 했었잖아요. 네. 정치는 착한 사람이 하면 안 되는 거야. 선과 악이 공존하는 게 정치인데. 손에 가끔은 피도 묻히고 똥도 묻혀야 돼요. 전 개불리기에서 얘기했지만 석가모니나 예수만큼 착하지 않을 거면 안 착해도 돼요. 그러니까. 결국엔 나중에는 이렇게 김영삼이가 이렇게 또 단단하니까 박정희는 결국에는 안 되겠다. 나랑 얘기 좀 합시다. 그래서 그렇지. 회담도 하잖아. 회담, 그게 바뀜 회담도 하게 되는데, 바뀜 회담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 사실 몰라요.
둘 다 사망했기 때문에. 근데 뭐 썰에 의하면 뭐 박정희가 울었다며. 박정희는 울었지. 박정희는 그건 뭐 김영삼이 얘기한 거니까. 박정희 울더라 씨. 그래요. 뭐 그렇게 됐는데 그 이후로 사실은 대여투쟁이 약간 소강 상태 빠졌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도 들렸어요. 아마 그러니까 그때 이제 박통희 이야기하기는 박통희 나는 오래 할 생각이 없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이번이 마지막이고 그럼 나 다음 누구냐? 당신 아니냐 한 거야. 어? 그러니까 근데는 끝난 거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생각했으니까 뭐 강경투쟁 안 하려고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YS가 사쿠라 소리 들었던 거지. 근데 바로 2년 있다가 바로 또 그 전당대회가 있는데 상황을 바로 반전시켜 다시 대여투쟁에 선봉에 다시 서게 됩니다. 그래서 쭉 선봉에 섰다가 결국은 박정희가 무너진 것은 또 YS 때문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치. 뭐 YH 사건 있었죠. 자, YH 사건 때 여성 노동자들이 시민당 당사로 몰려갔지 않습니까? 당신들이 우리를 지켜달라.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YG 사태 같은 게 벌어졌을 때 새정치민주연합으로 여공들이 몰려가면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지켜줄까? 귀찮게 생각하지 않을까? 이 여공들을? 뭐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당시 YS는 자기 당사 다 내주면서 막 언제 경찰이 들어올지 모르니까 내가 지켜줄게. 여공들이 쫄았잖아. 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지켜준다고. 내가 제일 앞에 서서 지켜주겠다고. 이렇게 말하니까 여공들이 안심을 하게 된 것이죠. 네. 안심하게 된 거고. YH 사건이 있었을 때 김영삼이 뭐라 그랬는지 좀 살펴볼까요? 여러분들이 마지막으로 신민당사를 찾아준 것을 눈물겹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의 피와 땀과 눈물이 없었다면 오늘의 한국 경제가 없었을 것입니다. 시민당은 억울하고 약한 사람의 편에 서서 끝까지 투쟁할 것입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내 이름 석자와 시민당의 명예를 걸고 조속히 여러분의 정당한 요구를 관철시키겠습니다. 경찰이 시민당사인 절대 들어오지 못합니다. 나와 30명의 시민당원들이 여러분을 지키고 있으니 걱정 마시기 바랍니다. 안돼 쳐들어왔지. 경찰이 쳐들어와서 영삼이 형의 활극이 벌어집니다. 그렇죠. 경찰 매가지 잡고 씨발 기싸대기 막 날리고 조인트 까고 누가 이런 걸 할 수 야당 정치 중에 누가 이런 걸 할 수 있냐고. 야, 근데 그 어묵했던 시절에는 야당이 힘없고 빼먹고 돈 없는 사람들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정당이었네. 그리고 진짜 야당이네, 진짜 야당. DJ는 계속 가택연금 당해서 밖으로 못 나왔으니까 그 밖에서 선봉에 설 사람 YS밖에 없었거든. YS가요 그냥 대목꾼들 우리 또 같이 치위하시는 분들이랑 같이 어깨동무하고 제일 앞에서 체류탄 맞아가면서 닭장차에 실려가면서 데모했어요. 나는 그런 것도 지금 야당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어. 그러니까 지금 총궐기 대회 같은 데 가서 문 대표가 물 대표 맞으면 안 되겠지? 뭐 이번에 은수미 의원께서 뭐 제안 하나 하시긴 하셨는데 될지는 모르겠어요. 그 의원들도 그날 다 나와서 우리가 거기 함께 있자. 아니 그러니까 저는 이거 또 문 대표가 물 대표 맞으면 야 종편에서 뭐라고 쓸게 뻔한데 이렇게 나오잖아. YS가 체류탄 가스 쳐맞을 때는요 종편이고 나발이고 모든 방송 언론 신문이 다 박정희 편이었어. 그치. 한 줄도 못 써서 한 줄도 무조건 김영삼 나쁜 놈을 썼어. 그런 시절에도 국민만 믿고 앞에서 제일 앞에 섰는데 뭘 그렇게 두려워해? 싸웠는데 목숨을 걸고 싸웠는데. 그런 건 저는 핑계라고 봐요. 핑계. 그러니까 쓰지 못하는 것도 있었지만 그때도 굉장히 뭐 선동적으로 쓸 수도 있었겠네. YS 나쁜 놈이라 썼어요. 그러니까 YS가 실질적으로. 선거의 주동자다 막 이런 선거래 그 폭력 시위의 주동자. 폭력 시위 주동자다. 근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을 가질 수 있다는 생각은 들어.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맨날 우리 집 어른들이 YS DJ하고 뭐래. 새끼들 맨날 싸우고 맨날 반대. 데모하고. 그러잖아. 그게 그때 TV 신문을 보면 맨날 그런 것만 나오니까요. YS 특히 양쪽에 경찰에 잡혀가는 모습. 닭장차에 실려가는 모습 나오잖아. 그치. 근데 그걸 알면서도 내 뒤에는 나를 믿는 국민들이 있다는 거 그거 하나로 밀고 나간 거든. 그게 대동문 아니야. 그렇지. 아니 그리고 야당에 얘기하는 게 총궐기대회를 주동해달라는 게 아니라 앞에서 우리를 보호해달라는 얘기잖아. 만약에 그림 한번 그려봅시다. 앞에 차벽이 있어. 자. 차벽 있고 야당 의원들이 스크럼 딱 짜고 있는데 거기 물대포 쐈다. 그러면은 과연 수구 언론에서 쉽게 쓸까 그걸? 쉽게 못 써 그거. 내가 볼 땐 그래요. 그래서 그런 것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고요. 어쨌든 그 1979년 YC 사태 당시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말고 YS가 본인의 육성으로 한 연설이 있습니다.
이 암묵적인 정치, 살인 정치를 감행하는 이 정권은 피론코 머지않아서 반드시 쓰러질 것이다. 쓰러진 방법은 아주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진짜 그렇게 됐잖아. 그치. 확실히 촉은 있다. 촉이 넘치죠. 정확하게 맞추셨네. 쓰러지는 방법보다 비참하게 쓰러질 것이다. 그러니까 YH 사태가 터지고 나서 그 김영삼이 뉴욕타임즈인가요? 기자회견하면서 하야 발언했잖아, 대통령. 예. 그래갖고 박정희가 빡 돌아가지고 제명시켜버렸죠. 그렇죠. 국회의원 제명시켜버리니까 부산 마산에서 마산 부마 항쟁이 항쟁이 발생을 하고요. 그 부마 항쟁을 보다 못 본 김재규가 빵야 한 거고. 그치. 그 정치를 좀 대국적으로 하십시오. 탕탕절. 그게 이제 차지철이가 부마 항쟁을 뭐 탱크로 밀어버리면 어쩌고 있다고 얘기해서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러니까 YS가 없었다면 박정희 정권 종식 있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더 오래 해먹겠지. 더 오래 해먹을 수 있죠. 또 물론 뭐 또 그 뒤에 뭐 전두환이라는 괴물이 등장하긴 했습니다만 안 죽어. 그 영상 많이 나오더라. 그 전두환이 나의 민주주의를 향한 길은 절대 못 막는다고 했던 그 내 양심을 내 마음을 전두환이가 뺏지를 못해 이거 아니야. 이제 83년 가택연금 당시에 했던 건데요. 그러니까 그 80년 민주화보험이 깨지고 나서 전두환이가 기존 정치인들을 다 감금시켜버리고 정치 못하게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완전 무력화시켰죠. 그 구태한 정치를 그렇죠. 개혁하겠다는 미명 아래 쿠데타 일어나면 늘상 군부에서 하는 일들이 그런 거지. 그리고 YS가 강제 정치 은퇴를 당하는 거죠. 근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YS는 그런 거 쫄 사람이 아니거든. 근데 왜 은퇴를 할 수밖에 없었냐? 역시 저 제일 치사한 방법. 옆에 사람을 조지는 거야. 그 상도동에 있는 가신들. 뭐 김동영, 최영우, 뭐. 서석재 매일 저 남영동 부실로 데려가래. 고문처하고 씨발 감옥에 쳐넣는다고 위협하고. 그러니까 내가 당하는 건 괜찮다니까? 나는 괜찮은데 내 가족과 내 주변 내 식구들을 건드리니까. 그럼 못 참는 거죠. 나 때문에 저 사람들이 저렇게 되는데 그 죄책감. 결국은 노무현 대통령도 그것 때문에 스스로 목숨을 던진 거 아니겠어요. 나를 공격하는 게 괜찮다니까?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사람들. 이걸 못 견디는 거거든. 결국은 YS도 그래서 강제 정치계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나서 3년간 1980년부터 1983년까지 정치 암흑의 시기가 도래합니다. 정말 이제는 뭐 데모도 못하고 그냥 깜깜한 전두환의 철권 시대가 벌어졌죠. 그리고 그 자리를 각종 유흥과 그리고 향락의 문화들이 이제 확 덮어버렸지. 더 기탕, 룸사롱. 다 그때 들어왔나? 그때 이제. 3S 정책들. 그게 12시 통금을 없애버렸거든. 그러면서 이제, 고고장. 그때부터 이제 나이트 오게 되는 것이죠. 지금 밖에서 은감님이 회한에 젖어 계신데. 그러면서 대한민국 유흥사업이 엄청나게 발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됐는데, 그 암흑 시대가 도래를 했는데, 그 3년간의 암흑을 깬 것도 YS입니다. 그러니까 YS가 83년도에 23일간의 초인적인 단식. 그렇지. 그 초인적인 단식을 함으로써 잠자고 있던 민주화 정신을 일깨워준 거예요. 그리고 이제 상도동, 동교동계가 여기에서 합심하게 된 거죠. 당시 DJ가 미국 망명 가 있었지 않습니까? 또 둘이 사이가 안 좋았거든. 근데 YS가 단식하니까 DJ가 이제 DJ했죠. 미국 언론에 기고문을 쓰고 또 백악관에서 거리 행진을 하고 왜 이거 이제 피켓 쓰고 거리 행진을 하면서 YS를 지지를 하게 되는 겁니다. 뉴욕타임즈에 기고하신 거 있네. 킴즈 헝거 스트라이크. 단식 투쟁이라는 거지. 김이 김영삼밖에 없나? 어쨌든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하면서 두 사람이 새롭게 손을 맞잡게 되고 동교동 상도동계도 이 YS 단식을 계기로 손을 맞잡게 됩니다. 또 이걸 계기로 민추협이 탄생하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민추협을 계기로 신민당이 탄생했고 신민당이 탄생해서 오용야당 민한당이 몰락됐고 그리고 87년 6월 항쟁이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 84년에서 23일간의 단식 투쟁은 실로 대단한 것이었다. 그리고 요즘 정말 이런 말 하면 그렇지 말고 정치인들이 계란소나 단식을 다 하잖아요. 최병렬까지 단식하고 그러고 자빠졌잖아. 근데 이때만 해도 단식하는 게 거의 잘 없었어요. 또 야당의 최대 거두가 단식을 하고 있는데 단식에서 죽어봐. 야 전두환이 깝깝하거든. 국제적으로도 망신이고. 그래서 이 권철현을 시켜가지고 외국에 보내려고 YS 형이
시처럼 만들어 보셔라. 권철현이 아니라 권익현. 권익현이나 권철이나 다 똑같은 DNA야. 권철이는 주일 대사하는 사람이고 그래요. 어쨌든 뭐 그랬었는데 그게 이제 83년 가택연금 당시고요. 그 79년도 하나만 더 해보면 그 의원직 제명을 당할 때 네. 정말 역사에 길이 남을 영삼이 형의 명언이 나옵니다.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닭의 목을 비틀어 새벽은 온다. 요새 돌더라. 네. 달개 목을 비틀어야 새벽이 온다고. 그러니까 닭의 목을 좀 비틀어 주시고 가시지. 닭이 요즘 너무 설쳐대. 요즘 좀 아프시다는데 하여튼 아픈 닭이지만 조류독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닭의 목을 비틀어 새벽이 온다. 이 말이 의원직 제명 당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닭의 목을 뱉을지라도 새벽이 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문법적으로는 안 맞는 말이죠. 아무리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이 온다. 이게 뭔 말이지. 그런데 좀 정치적 수사로서는 이보다 더 크게 와닿는 게 없죠. 원래 앞뒤에 좀 더 붙어야죠. 닭이 울어서 새벽에 오는 게 전제가 되고 그런 설명이 있었는데 앞뒤 없어. 그냥 이게 뭐 직설 영삼이 형 특유의 말인데 그냥 탁 꽂히잖아. 예리해. 그치. 그리고 무슨 말인지 알잖아. 아무리 날 탄압해봐라. 내가 그게 구라는가. 뭐 그런 의미로 이제 말을 던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우리 김영삼 특집 맨 마지막에 보면 마이웨이가 흘러가지 않습니까? 네. 마이웨이가 흘러가면서 YS 취임 네. 연설이 쫙 흐릅니다. 그렇죠. 그러는데 마이웨이를 선곡한 거는 딱 영삼이 형의 지나온 길 보면 마이가 않는 것 같고 그 취임 연설을 살펴한 것은 김영삼 대통령이 문민정부를 출범시켜야 되는데 아주 대단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 내용이 취임 연설에도 나옵니다. 네. 드디어 정말 국민에 의한 국민이 원하는 정부가 탄생했다. 물론 3당 합당이라는 합 때문에. 그렇게 좀 있습니다만은 근데 사실 저도 92년 대통령 선거 때는 당연히 김대중 대통령이 돼야 된다고 생각했고 김대중 대통령 당선을 위해서 미력 하나만 노력했습니다. 투표권도 없었잖아 그때 우리. 뭐 각종 친인척들한테 부탁하는 거지. 그밖에 없었지. 그런 거지만 그래도 나 같은 사람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그래도 김영삼인데 한번 믿어보자는 게 있었어요. 아무리 3당 했지만 그래도 민주투사 김영삼인데. 근데 그거를 93년, 94년까지 보여줬고 뭐 95년까지도 보여줬고 그랬기 때문에 믿었던 것이죠. 그 연설도 한번 들어봅시다. 오늘 우리는 그렇게도 애타게 바라던 문민 민주주의의 시대를 열기 위하여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오늘을 맞이하기 위해 3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 했습니다. 마침내 국민에 의한 국민의 정부를 이 땅에 세웠습니다. 오늘 탄생되는 정부는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의 불타는 열망과 거룩한 희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취임 연설 할 때 어떤 그 생각, 그 마인드 그만 쭉 가지고 갔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그게 또 취임 연설문에서도 그 어떤 우방도 동족보다는 못하다 이런 말도 했거든요. 그게 이제 처음으로 북한하고 그렇지 네.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준 거예요. 그 전까지 다 적대적이고 냉전 시대에서 이용하려고만 해먹었잖아 북한을. 그걸 또 정치에 이용해 처먹었고요. 근데 영삼이 형이 처음으로 우리 동포 대화가 되는 곳이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걸 계속 그 기조를 가져갔어야 되는데 이거 나오자마자 조선일보에서 맹기자를 했으니까 이 말 나오자마자 아주 영삼이 형을 막 가루로 만들어버렸으니까 그게 좀 변하게 된 거였어요. 변하게 된 거고 또 마지막에 노동법 계약 같은 것도 원래는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었는데 좀 그렇게 된 거고 IMF도 사실 영삼이 형 책임보다 재벌 책임이 훨씬 큰 거 아니겠어요? 재벌과 재벌이 붙어먹은 전 정권들이 잘못 세운 경제 정책이 그때 고름이 터진 거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박정희 때부터 출발해서 뭐 짜옹치고 그다음에 전두환 때 쌓이고 김영삼 때 받아보니까 끓고 있었죠 이미. 그래도 터진 거죠. 그러니까 뭐 김영삼의 책임이 하나도 없다고 말할 수 없지만 IMF가 오로지 김영삼 책임이라도 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니 뭐 관료들도 뭐 얘기를 안 해주는데 IMF라고 말을 안 해주는데 영삼이 형이 안 그래도 머리 나쁜데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영삼이 형이 좋은 얘기만 하자며. 그러니까 영삼이 형이 정치적 촉은 아주 좋은데 경제적 촉은 없어. 문학적 촉 이런 건 없다고 말이야. 말해줘야 그것도 반복적으로 말해줘야 알아. 근데 아예 말 안 하고 감춰버렸으니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영삼이 형이 그 취임연설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을 합니다. 누구나 신바람나게 일할 수 있는 사회. 우리 후손들이 이 땅에 태어난 것을 자랑으로 여길 수 있는 나라. 우리 모두 이 꿈을 가집시다. 이런 좋은 말 했습니다만은 어떻게 사실 영삼이 형이 집권할 때보다 더 후퇴했잖아요 지금. 네. 헬조선이란 말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그 헬조선의 원인을 역사 교과서로 돌리고 있고. 네. 신바람나게 일할 수가 없는 사회죠 지금은. 그럴 기회도 없는 없고 거죠. 기회도 없고 열심히 일해도 나한테 떨어지는 게 없어. 대가가 없어. 땀 흘려 일해봤자 뭐 그런 거. 또 그러다 보니까 희망이 없고 꿈이 없습니다. 영삼이 형이 이렇게 꿈을 가지자 했는데 그런 것이 다 무너져버린 사회예요. 그러니까 OIS 시절보다 더 후퇴한 그런 사회가 아닌가 싶어서 좀 답답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하나 언급해드리면 많은 분들이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예. 김대중 대통령이 되고 나서 이제 재평가 받은 게 광주 민주화 운동이 아니냐라고 말씀 많이 그건 아니지. 하시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 영삼이 형이 대통령이 되고 나서 맨 먼저에 광주 민주화 운동 재평가였어요. 그렇죠. 제대로 된 평가지. 예. 그러면서 영삼이 형이 직접 나와서 연설을 예. 국민에게한테 연설을 어떻게 했냐면 문민정부는 광주 민주화 운동을 개성한 정부다. 광주 민주화 운동의 연장선에 있는 정부 바로 우리 정부다라고 천명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상해줘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했고요. 제일 먼저 광주 민주화 운동을 언급한 대통령은 김영삼 대통령입니다. 참 근데 나름 딜레마일 텐데 그러니까 YS 입장에서도 결국에는 그 전두환 찌끄레기들이랑 네, 합쳐가지고 합쳐가 만든 그렇죠. 정당이 그 민자당 아니야. 네네네. 민주자유당 네, 아니야. 네. 근데 여전히 떡하니 버티고 있는 그 전두환 찌끄레기들, 노태우 찌끄레기들 앞에서 그들이 학살했던 사람들의 그 정신을 개성한 게 우리 정부라고 얘기했으니 안에서 반발도 있을 수 있고 밖에서도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너는 그래놓고 왜 3당 야합했냐는 얘기를 들었을 수 있었는데 참 독고다이로 가신다. 그거 맞아. 그런 비난 맞아. 다 예상했지. 예상하고 한 거지 뭐. 그러니까 YS는 그런 거예요. 사실 3당 합당은 뭐 과중에도 제일 큰 과라고 할 수 있겠지만 본인 YS 입장은 어떤 입장이었냐. 아니 자 87년 분열을 했잖아요. 노태우한테 어부지리로 넘겨줬잖아요. 네. 자 92년 대통령 선거가 왔어 이제 2년 있으면 해. 근데 92년 대통령 선거 때 DJ가 양보할까? 나는 양보 못하거든. 나는 양보 못해. 그럼 DJ가 양보할까? DJ도 양보 안 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또 표가 나뉠 거란 어부지리로 말이지. 그런 생각을 아마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럴 바에는 내가 들어가서 바꾸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야. 그리고 본인이 자신이 있었겠지. 그래서 그런 멘트를 하셨죠. 호랑이 그래 네. 어쩌고저쩌고 이 멘트를 한 거죠. 자신이 있었지만 그 기회주의자들이 쉽게 자기 자리를 놓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들어가서 사실 민정계가 최대 개파였잖아요. 네. 근데 그 최대 개파를 바꾼 건 맞아. 민주주의를 바꿔버렸거든. 영삼이 형이. 그게 맞는데 어쨌든 호랑이를 잡는 것보다는 호랑이랑 친구가 돼버리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렇죠. 어쨌든 이렇게 광주 민주화 운동을 계승한 정부다라고 말하는 건 당시 이 박사 말처럼 쉬운 건 아니었습니다. 그렇지. 그 원흉들이 딱 하고 버티고 있었는데. 그것도 아마 우리 저번에 금융실명 이제 얘기한 것처럼 내가 보기에는 뭐 민정계든 지뢰든 걔네랑 상의해서 나온 말이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건 내가 혼자 말할게. 참 1인의 카리스마가 좌지우지하는 시대 참. 역사 바로 세우의 일환인 것이죠, 이것도. 네. 광주 민주화 네. 운동을 그렇죠. 올바르게 평가한다는 것이 그런 의미에서 좀 큰 뜻이 있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제2의 역사 바로 세우기 이런 거 얘기하면은 먹힐까 모르겠다. 뭐 해야죠.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어쨌든 역사를 지금 거꾸로 뒤돌리는 시도를 박근혜 정부에서 계속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다 보고 그 YS를 그럼 계승하는 YS 정신을 계승하는 것 다른 것 떠나서 민주화 운동을 계승하는 것 이게 과연 여당일까 야당일까 이런 논란도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김무성은 지가 정치적 적장자라고 얘기하고 다니고 있으니까. 그건 나와서 집회하란 말이야. 그럼 되지. 그리고 그냥 정치적 적자가 아니라 그냥 무성이 형은 적자야 적자. 무쫄은 적자야. 무쫄 너무 쫄아. 그래도 대통령이 무쫄에게는 흑자가 없어 적자야 적자.
이번에도 대통령이 무슨 뭐 이제 복면 어쩌고저쩌고 IS 어쩌고저쩌고 했을 때 무쫄이 대통령 맞는 말 했다고 바로 또 호응했잖아. 무쫄 어떡하면 좋을지 모르겠어. YS가 그렇게 정치하는 거 봤냐? 그렇지. YS 늘 자기가 중심, 자기가 1등이었거든. 아니 반대편에 있는 거대 악에 대해서도 찔러봐라 자식들아 그러는데. 그러니까. 뭐 대통령이 말만 하면 쫄아가지고 고개 팍 숙이고. 아유. 덩치가 아깝다 진짜. 아니, 학교 다닐 때 트라우마가 있는 거 아니야? 괜히 잘못 대들었다 맞은 거 아니야 혹시? 아니 만일 자 YS가 지금 김무성의 스탠스에 가 있다고 칩시다. 그럼 뭐 어떻게 했을까? 박근혜가 저렇게 세게 나오면 쓸데없는 소리 막 그러잖아. YS 바로 당무 거부야 내려가. C8 더러워 못하겠네. 아니면 내 개파 내리고 탈당이야. YS는. 그렇지. 이 뭐 하는 짓이냐 말이야. 국민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게 되는지 안 되는지. 그러니까 그럼. 아까 우리가 재인이 형한테 했던 얘기를 그대로 하면은 김무성 지지자 있잖아. 김무성 지지 세력과 자기 동지들 믿고 나가보세요 한번 제발. 죽을 거야. 많이 춥지. YS는 추울 거 모르고 뭐 갔나? YS 지지자하고 김무성 지지자는 태생이 달라요. YS는 지금까지 그런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노태우 우리가 왜 130 몇 회입니까? 문재인 김영삼한테 배워라. 네. 그게 노태우 막 지랄했을 때 나 못하고 내려간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는 왜 그럴 수 있었냐면 지금까지 김영삼의 어떤 결기, 정의로움 그렇죠. 이런 걸 본 지지자들이 흩어지지 않아. YS 따라가는 거야. 그래도 YS니까. 근데 지금 김무성이 그러면 쌓아온 이미지가 있는데. 김무성은 처음부터 이미지를 잘못 쌓았어. 네. 그런 그 별명만 뭐 무대면 뭐예요. 그러니까 주목받기 시작할 때 좀 세게 들이받았으면은 뭐 유승민 의원도 좀 보호하고 뭐 그렇게 했었으면은 지금 굉장히 정치적 입지가 커졌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내 중간에 자꾸 이제 어려운 일도 있고 그랬잖아. 뭐 이해해줘야지. 넌 거기 되게 많이 꽂혀 있는 것 같아. 심심하면 그 얘기해. 내가 한때 서청원한테 꽂혔던 거랑 비슷한 것 같아. 마약? 그치. 야, 마약은 그래. 에이미 강제 출국 당한다 그러더라. 에이미는 마약도 아닌데. 졸피뎀인가. 졸피뎀은 뭐 마약을 분리하기가 좀 그렇잖아. 뭐 어쨌든 뭐 위법을 저질렀으면. 아니 그것도 그래. 이거 형평성이 어긋나지 않아? 아니 그것도 그래. YS도 뭐 친자 확인 소송도 걸리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밀어붙였잖아. 큰 그림을 보고 가야 된다. 그래. 우리 방송에서 YS에서 엄청 다뤘지 않습니까? 네. 분위기 다운될 때는 YS 달아주면 빵빵 뜬다는 그런 이유로. 근데 YS가 돌아가신 마당에 우리 각자가 생각하는 YS의 업적이랄까요? 뭐 의의랄까요? 평가랄까요? 한국 정치사에 남긴 것이랄까요? 여러 가지 다 포함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해봅시다. 저는 진정성 하나 좀 얘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게 권력 대통령이라는 자리에 대한 순수한 진정성일 수도 있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대통령을 꼭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에 대한 진정성일 수도 있는데 일단은 권력을 이용해서 내가 뭘 해먹겠다라는 것보다는 순수했잖아. 그냥 난 어릴 때부터 꿈이 대통령이야. 그게 진짠지 가짠지 모르겠지만 그런데 더 주목받아야 되는 진정성은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정의로움 그런 것들을 향한 좀 순수한 열정 같은 거는 좀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봐요. 물론 난 3당 야합은 정말 치명적인 YS의 과지만 그거 외에 여러 가지 일련의 과정에서 있었던 그 독재한 거하고 목숨을 걸고 싸우고 했던 그 과정들은 그래요. 뭐 지금 아까 이 작가가 얘기했지만 우린 뭐 우울할 때 YS 얘기하면 좋다고 그러는데 솔직히 뭐 김준혁 특집 전태일 1편 다 우울했었잖아. 그거와는 또 다르게 우리에게 좀 슬픔이 아니라 뭔가 용기를 줄 수 있는 진정성은 좀 있었다고 봐요. 그리고 지금 대한민국 야당에서 그런 진정성을 한번 배워야 되지 않을까. 개파의 이익에 대한 순수한 마음 말고 국민과 민주주의를 향한 좀 마음은 돌아가신 김영삼 전 대통령에게 배워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DJ가 서거하시고 나서 아마 그 이후부터였을 거예요. 그 YS가 간간히 모습을 보여줬을 때 얼굴이 막 우리끼리 그런 얘기했죠. 기가 다 빠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아마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평생을 라이벌로 살았던 정치적인 동지 혹은 라이벌, 좋은 라이벌이 있으니까는 그 살아온 기계와 에너지와 서로 공유했던 부분도 있었을 거고요.
이분들 뭐 DJ도 같이 포함되겠지만요. 어쨌든 박정희, 전두환이라는 이 한국사의 흑의 역사를 이 두 분들은 몸을 바쳐서 살아왔습니다. 그러니까 시대를 살아오신 거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또 다른 시대를 준비해야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그럴 수 있는 준비가 우리한테 있는지 아니면 또 한 번의 이 구태를 경험을 하게 될 건지. 물론 지금까지는 박정희의 딸이 대통령을 하고 있는 매우 묘한 역사 속에서, 역사의 도돌이표 속에 살고 있는데요. 어쨌든 관은 뭐 다 아는 거 얘기했고요. 공은 시대를 만들어 가신 분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난 지금 세장 정리 발언하면서 묘하다는 얘기하고 삼김 얘기 나온 김에 JP가 또 조문 가지 않았어요? 예, 가서 울었죠. 예. 그것도 참 아이러니하다고 봐. 어떻게 보면은 그 박정희 정권 독재에서 그 어떻게 보면 제일 천병 역할을 하면서 YS를 잡았던 사람인데 거기 가서 눈물을 흘렸다는 것도 참 아이러니야. 여러 가지가 예. 떠올랐겠죠. 그러니까 저는 시대가 끝난 거니까요. 아니 그 DJ가 서거했을 때 YS 뭐 담담하게 받아들였지만 난 YS가 제일 가슴 아파했을 거라고 봐요. 제일 허무하고 그렇죠. 뭔가 그치. 진짜 빠져나가는 게 느꼈을 거야. 아니 반평생을 질투도 하고 경쟁자이자 동지로서 시기도 하고 같이 힘을 합치기도 하고 서로 분열돼서 싸우기도 하고 그걸 50년을 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먼저 죽었어. 한 축이 그렇게 많은 영광 혹은 우욕의 세월들을 같이 겪은 사람이 한 경쟁자가 딱 쓰러졌는데 그 다음부터 기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DJ가 좀 더 오래 살았으면 YS도 더 오래 살았을 거 봐요. 그렇죠. 내가 전마보다는 더 오래 살아야지 이러면서 아니 죽을 때까지 화해는 안 하고 내가 전마보다는 더 오래 분명히 이랬을 것이다 생각이 드는데 DJ가 먼저 가는 바람에 YS도 급격하게 쇠약해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YS가 분명히 쉬운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분이 일단 집에 돈이 많잖아. 아니 이게 그냥 돈이 많은 게 아니에요. 엄청 많은 거였어. 엄청 많은 거였고 또 뭐 서울대학 출신이고 대한민국 사회에서 금수저 물고 태어났지? 주류지 주류. 학벌 좋지? 낳자마자 주류지. 그냥 영원히 편하게 살면 돼요. 그런데 어쨌든 정치권에 입문했고 자유당에서 이승만한테 아부하면 그냥 또 쭉 살면 돼. 원래 그게 기본적으로 다들 그렇게 하잖아요. 그게 기회자들 처신 아니야? 근데 어쨌든 YS는 장기 독재가 옳지 않다고 해서 당을 박차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승만을 향해 가지고 그때 뭐 80 넘은 이승만한테 20대 새파란 초선 의원이 바락바락 대든 거 아니야.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이것도 정말 쉬운 길이 아니거든요. 어려워요. 이거 지금 국회의원들 할 수 있어요, 이거? 못합니다. 무쫄 못하잖아. 무줄도 못하고 지금 하태경이 이런 데 초선이잖아. 김무성이한테 뭐라 할 수 있어? 못하지. 택도 없지, 택도. 그러니까 그런 결기는 김영삼밖에 못하는 건데 김영삼이 그럼 왜 이럴 수 있었냐? 저는 본인이 가는 길 옳았다고 확신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것이 나중에 사가들이 평가하고 후세가 평가가 옳고 이런 걸 떠나서 그냥 내가 지금 선택하는 게 옳았다. 방법은 다른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걸로 그냥 쭉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YS가 어떤 일을 선택할 때는 일단 칩거에 들어갑니다. 아무도 안 만나. 그러니까 원래 어떤 일을 결정할 때 보통 사람들은 막 물어보잖아. 뭐 상도동 구상 그런 거 있잖아. 야, 어떡하니? 내가 지금 이랬는데 이 사람한테 물어보고 저 사람한테 물어보고 회의하고 지랄 뻗잖아. 네. 영삼이 그런 게 없어. 뭔가 딱 결정한다 그러면 일단 딱 칩거야. 혼자 며칠 밤낮을 생각하고 야 가자. 안 따라오면 꺼져. 이거였거든. 근데 이게 항상 옳은 선택은 아니었던 것이죠. 그것이 3당 합당 같은 경우에. 근데 김영삼 본인한테는 그게 옳은 선택인 거지. 3당 합당 안 했으면 대통령 될 수 있었습니까? 불가능하라고. 그러니까 본인한테 맞는 그러니까 권력용도 있었고 내가 가는 게 옳다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심해지면 독단, 독선, 자만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YS가 독단, 독선에 좀 빠진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양김 정치를 욕할 때 항상 보수 정치를 욕을 하잖아요. 근데 보수 정치가 없었다면 박정희, 전두환 그 엄혹한 시절을 견뎌낼 수 있었을까?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보수 정치가 꼭 나쁜 것은 아니다.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진 지도자가 꼭 나쁜 건 아니다. 적재적소에 필요하다.
그러니까 박정희 전두환 정권 하에서는 그런 보수 정책이 필요했던 거고 김대중 노무현 하에서는 이제 그런 보수는 필요 없는 거죠. 소통하고 대화하고 협의하고 타협하는 보수가 필요했던 거지. 근데 지금 MB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그럼 어떤 보수가 필요하냐는 얘기야. MB하고 박근혜한테 맞설 수 있는 보수라면. 그러면 다시 저는 강력한 카리스마가 있는 보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치. 또다시 야만의 시대가 왔으니까. 야만적으로 우리도 해야지. 해야죠. 근데 그 결기와 결단과 추진력은 어디서 오는 걸까? 그러니까 뭐 그 판단력이라고 할까?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가는 길이 곧 정이라고 생각한 거지. 그러니까 그거는 또 어디서 오는 걸까? 촉일까? 저건 자기 자신감인 거고요. 우리 왜 YS 특집에서 처음에 얘기할 때 그 물에 잠수 내기하는 거 있잖아. 그걸 누가 가르쳐주거나 훈련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 새끼를 꼭 이겨야겠다는 오로지 신념 하나로. 태어나서 갖고 있을 때 원래 승부욕이지. 승부사. 승부사 기질이 필요한 거지. 그러니까 제가 뭐 늘 말했지만 그 DJ의 논리, 총명함 이런 거에 YS의 직관, 촉, 승부사 기질 이런 게 합쳐지면 정말 멋있는 정치인이 나올 거라고 했잖아요. 근데 노무현은 그걸 합쳤다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지만 모자라. 그러니까 승부사 기질하고 논리는 좋았어. 그런데 촉이라든가 또 밀어붙이는 강인함 이런 건 좀 부족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 설득하고 대화 타협은요 상대가 거기에 맞춰져야 할 수 있는 거거든. 그치. 합이 맞아야 게임이 되지. 아니 저기가 개차발이 나왔는데 설득이 되냐고. 그치. 토론이 되냐고. 저기는 야차가 나와서 야차가 나왔는데 어떻게 대화를 해. 야차가 나왔을 때 나도 칼춤 쳐줘야 되는 거야. 안마대 듣는다 야차. 나도 씨발 도깨비 뿔 이마에 달고 나도 한번 칼춤 같이 쳐줘야 되는 거지. 그치. 안 그러면 대화가 되냐 말입니다. 그래. 그러니까 야당 의원들이 골기대 때 앞줄에 서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은 상대가 내가 이러니까 상대도 그런 줄 알았던 거지. 야만의 시대가 끝난 줄 알았지. 아이고. 아니, 역으로 얘기하면 택도 상대가 없어요. 이렇기 때문에 상대가 이렇다고 해서 나까지 이래서는 안 된다라는 건 있었지. 근데 그렇게 하면은 결국에는 다시 도돌이표야. 우습게 알아. 승부에서 못 이기지. 문재인 의원도 마찬가지죠. 지금 당내에서 흔드는 것도 계속 양보하니까 계속 흔들거든. 계속 양보하니까. 야, 근데 우리 늘 얘기하자. 사람 쉽게 안 바뀌어. 그걸 제가 얘기하잖아요. 자신 없으면 내려오라고. 그렇게 계속 만만한 모습을 보여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노무현 대통령도 조중동한테 왜 그래 당했어요? 만만한 모습 보여줬으니까. 늘 말로만 하거든. 말로만 하고 뭐 이쪽에 이제 경향이나 뭐 이런 걸 이용해 갖고 싸우기는 하고 아니면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비서관들이 막 언론중재위원회에 신고하고 그렇게 해서 조중동이 바뀌냐고. 안 되지. 걔들은 일단 세무조사부터 때리고. 때려야 돼. 때리고 오픈하면 안 돼. 들고 있어야지. 딱 들고 안전핀을 딱 들고서 여기 수류탄. 그렇지. YS처럼 들고 있어야 돼. DJ는 나척탄병. DJ는 까발렸다가 역으로 공격당한 거고. 왜냐면 이미 까발렸으니까 지들은 저거잖아. YS처럼 딱 들고 있다가 까불면 터뜨린다? 이런 식으로. 그게 물론 뭐 그렇게 되면은 니들이 뭐 그렇게 욕하던 새누리랑 다를 게 뭐냐고 하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세상을 바꿀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렇죠. 그러니까 간디의 비폭력 투쟁 나 옳지 않다고 봐. 약사의 기구처럼 해야 돼. 그래서 생명을 좀 잃고 소중한 사람들 많이 잃었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바꿀 수 있으면 바꿔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면에서 YS의 어떤 그런 진리를 위한 길, 생명을 위한 길 이런 자세가 지금 야당 의원들한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난 또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게 요때 돌아가신 것 때문에 이게 또 블랙홀이 돼버렸어요. 이제 국가장이 끝났으니 또 이제 치고받고 싸우고 또 현안들 또 해결해 가야 되고 그런 문제들이 있네. 싸워야죠. 죽을 때까지 싸우렵니다. YS가 얘기했잖아. 이 정권 끝나는 데까지 싸워야지. 그리고 이제 좀 있으면 또 12월 5일 날 뭐 2차 총궐기가 대회 있잖아요. 네. 뭐 그때부터. 그러니까 우리 새정치민주연합이 정 자신이 없으면 앞에 나가서 그렇게 할 자신이 없으면 사전에 경찰 만나든 어떻게 하든 협박을 하든 회유를 하든 차용 못 치게 만들든가. 근데 그것도 안 하고 이것도 안 하고 그럼 어떻게 되냐 말이죠. 둘 중에 하나는 해야 되지 않겠냐.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그렇죠. 야당다운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맨날 지금 하는 말이 무슨 국회를 버리면 안 된다 뭐 이렇게 하잖아. 그거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 때 하는 이야기예요. 지금 정부가 어떤 정부인데 국회에서 대화 타협을 합니까? 그럼요. 전혀 좀 그렇지 않다라는 걸 좀
다시 말씀드리지만 병 걸린 닭이 주인도 몰라보고 쪼면은 나 주인이야. 너 그러면 안 되라고 얘기해도 안 된다니까. 저건 어때요? 우리 저 현철 씨. 현철 씨의 다음 총선 때 경상도? 거제도로 공천을 하는 거야. 새정치연합으로. 어떻게 생각해요? 욕 존나 얻어먹겠죠. 욕을 굉장히 얻어먹겠지만 임팩트는 있을 거예요. 그죠? 어. 난 할 필요 있다고 봅니다. 강력한 전투무기 하나는 사오는 거지. 저는 할 필요 있다고 봐요. 아직 거제도는 YS의 입김이 작용합니다. 그러다가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잖아. 거제도 깃발 꼽을 수 있어. 우리가 늘상 얘기했잖아. 현철이 형 입에서 누구 지지한다는 얘기 한마디만 나오면 게임 끝난다고. 근데 이게 이제 그러면 또 우리한테 그래야지. 야, 그게 니들 맨날 선명야당 하더니 그게 되냐고. 이게 선명야당이냐고. 저희가 선명야당 외치는 거는요. 선명야당을 하면 이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라는 것은 확장력이 아니고 집중력이야. 일단 집중. 일단 이겨봐야지. 일단 집중을 하고 그다음 확장이거든. 이 니김이 씨발 집중도 못하고 맨날 확장한다고 지랄 뻗고. 그거 되자고. 그래 본진도 없는데 멀티 늘렸다가. 그거 되자고.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게 하는 얘기는 선명야당을 외치는 얘기는 이기기 위해서 그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현철 씨를 데리고 와서 이길 수 있다면 데리고 와야지. 있지. 뭘 씨발 고민을 하나? 근데 비나는 순간이고 니김이 기록은 영원한 거요. 그 눈빛에서는 약간 결기가 느껴지더라. 현철이? 네. 그러니까 아니 고민할 필요는 있다. 아니 어차피 새정치민주연합에서 거제도 누구를 내든 떨어질 거 아니야. 무조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한 번 바람은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 그걸 뭐 도와주지 말고 알아서 하라 그래. 볶아먹든 지져먹든 알아서 하라 그래. 공천만 줘. 아니, 어차피 돈도 많으신데 뭐. 그러니까 돈은 별로 없을 거야. 우리 영삼이 형이 또 갈 때 또 사회에 또 하늘을 다 아이고, 다 했어. 화는 다 해버렸어. 요새 00700 전화 광고 생각난다. 네. 아들아 나 다 사회에 기부했다 그러니까 김영건 씨가 아들아 나 사회에 돈 다 기부한다 그러니까 아버지 잠깐만. 그럼 그런 얘기 했어요. 자식들한테 물려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했거든. YS답네. 그리고 사실은 뭐 현철 씨 하면 꼬불쳐 놓은 돈이 있을까? 옛날에 꼬불쳐 놓은 돈이 모르지 뭐 그거는. 근데 장남 이야기가 좀 나오지 않습니까? 은철 씨. 네. 이번에 아주 오랜만에 언론에 노출이 됐죠. 네, 몸이 아파가지고 장례식장에도 못 왔었는데 이번 연기식장은 왔더라고. 네. 왔던데 선글라스 현철 씨 옆에 앉아 선글라스 낀 분이 이제 장남입니다. 은철 씨인데 그분 삶도 참 기구하지. 그러니까 아버지 때문에라고 해야 되나? 아버지 때문이죠. 그치? 일단 결혼식 때 아버지가 참석을 못했잖아. 그때 가택연금 당해가지고. 근데 전두환이 갔다 오라 그랬거든. 우리도 장남 결혼식이니 갔다 오라 했는데 YS가 그때 그랬죠. 나는 자연인의 아버지가 아니고 자연인의 아버지보다 먼저 정치인이다. 이러면서 안 가버렸어. 자기 아들 저 결혼식에. 참 영상. 너 미님이 맞다. 독한 새끼. 난 내 아들 결혼식 갈 거야. 네,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 결혼식도 못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미국에 갔어요. 네, 미국에 있었죠. 미국 망명하고 또 아버지가 대통령 됐을 때는 아버지한테 부담감 줄까 봐 오지도 않았어 한국에. 또 엄청 착하대 이 사람이. 군대에 같이 있었던 사람 증언에 의하면 당시 야당 총재여가지고 이 사람이 은철 씨 군대 있을 때 군대에서 안 때렸대요. 때리면 또 당시면 구타가 좀 엄청 심할 때지. 근데 안 때렸대. 그러니 또 말 들어가면 또 그러니까 안 때려서 이제 이 친구 같이 있었던 분이 은철 씨한테 그랬대요. 야, 넌 좋겠다고. 우리 다 맞을 때 넌 혼자 안 맞고 아버지 빽둬서 좋겠다고 그랬더니 은철 씨가 화를 내면서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난 차라리 니들이랑 같이 맞는 게 좋다고. 나 혼자 빠지는 게 얼마나 가슴 아픈지 아냐면서 막 화를 냈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심성이 굉장히 착한 분인 것 같아. 현철 씨가 반이나 좀 형을 좀 닮지. 은철 씨가 미국에서 그렇게 아버지 걱정을 하면서 있을 때 현철 씨가 혼자 다 해먹었잖아. 그러니까. 그럼 되지 뭐. 그리고 은철 씨가 이거는 이제 기자의 증언인데 YS 형이 대통령 할 때 술집에서 술값 줘서 외상하고 다녔답니다. 이 형은 YS 형은 지만 알아. 자식도 팽개치고 지만 알아 지만. 아까 얘기했잖아. 진정성. 이거 자기애가 강한 거지. 자식도 필요 없어. 내가 최고야. 뭐 나를 향한 진정성. 나만 사랑해. 거울 보면서 자기를 사랑하는 뭐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뭐 현철 씨 공천 한번 생각해 볼 필요 있다고 저는 봐요. 꼭 나쁘게 볼 것은 물론 이렇게 하면 안철수 의원이 반발하겠지. 안철수 의원이 혁신안이라고 내는 거 있잖아. 한 번이라도 이제 그거 되면 아웃시켜야 된다고. 구두좀 안 된다고.
그렇게 했는데 현철이는 뭐 갔다 온 사람인데. 그 뭐 하여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근데 저는 못할 것 같아요. 네, 사장님 입장에서 못할 것 같아요. 그럴 배짱이 없어. 그러면 제 무소속은 어떨까? 무소속 글쎄요. 무소속은 별 힘이 없을 것 같은데. 그래. 아니, 그러니까 저는 그래요. 응. 떨어져도 그 다른 지방에, 그러니까 다른 지역, PK의 다른 지역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이 말이지. 그러니까 거제도에서 떨어지다 하더라도 그 이번 달면 다른 지역에서 영향을 좀 주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에요. 아, 싫은 말고 싫은 말하는 거지 뭐. 그 YS 형이 그 대중이 형 돌아가시고 나서 중앙일보하고 인터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 대통령을 생각하면, 이게 김대중 대통령이죠. 김 대통령을 생각하면 잊지 못하는 말이 있는데 웃지 그리 거짓말을 자꾸 하노 그랬더니 나는 거짓말을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지. 그랬어 하면서 막 깔깔 웃었거든요. 그러면서 그 말도 정치하는 사람들한테 맞는 말이지. 이래서 이게 뭐냐면 죽은 라이벌을 추억하는 거예요. 그때는 그렇게 싸웠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야 DJ 참 그래 거짓말쟁이. 그런데 나는 거짓말 한 적이 없다. 약속을 못 지킨 것뿐이다.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껄껄 웃었던 거. 이 두 분은 진짜 하늘나라에 가서 좀 화해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서로 대거리 몇 번 하고 네. 같이 술 한잔 하시고 한 판 붙든가. 아이씨. 장기 한 판 두세요. 장기를 하면 무조건 DJ가 이기겠죠. 장기나 바둑이나 말싸움은 무조건 DJ가 이기겠죠. 그럼 YS가 이길 만한 게임은 없는 거야? 아, 치고받는 건 와있어요. 거기서 이제 아, 일단 물론 체급 차이는 나죠. DJ가 훨씬 위지만. 떼꼬장 부리는 아, 거지. 와이스 꼬장이거든. 넘어지면 또 일어나거든. 이제 옆에서 이제 무현이 형이랑 뭐 김근태 전 의원이나 뭐 뜯어 말리고 뭐 좀 그러지 마세요. 그러고 뭐 전마 가져가라고 이러면서. 그래,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하여튼, 이로써 이제는 정말 정치 원로라고 할 수 있는 분들이 안 계시다. 이런 말씀 드릴 수 있겠네요. DJ YS 모두 두 정치 민주화를 위해서 헌신했던 두 정치 고목이 모두 다 쓰러지셨습니다. 뭐 JP가 있다고 하지만 JP는 민주화를 위해서 노력한 적이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그리고 JP는 현충원에 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한 상태고 이제 전두환이나 노태우가 어떻게 될지. 근데 그건 뭐 반드시 막아야 되는 거고요. 현충원에 가면 안 되는 것이고 국가장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 전두환이 장례식장 YS 형 장례식장 왔다 그랬잖아. 왔었죠. 엄청 늙어 보였지. 왔는데 예. 정말 늙어 보이더라고. 예. 근데 제가 그때 소문에 의하면은 오락가락한다. 예. 이런 말 했었잖아요. 예. 그 장례식 참석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버거가 뭐 옛날 얘기 막 하더래. 막 하고 나서 자리 옮겨가서 저쪽에 가서 또 같은 얘기를. 같은 얘기 또 하더래. 어허. 똑같이 왔다 갔다 하는 건 맞는 것 같지 않을까 싶어요. 버거 형이 먼저 가는지 태우 형이 먼저 갈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정치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 하나둘 떠나는군요. 네.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리면은 YS가 서울대병원에서 이제 돌아가시잖아요. 네. 참 그 서울대병원 아이러니한 게 거기에 YS 돌아가셨고 그리고 메르스 마지막 환자 거기 계셨었고 그리고 집회 때 물대포 맞아서 쓰러지신 백 선생님? 예. 세 분이 거기 같이 있었다는 것 자체도 참 역사의 아이러니이면서 우리나라가 참 많이 퇴보했다는 걸 보여준 한 장면이 아닌가 싶어요. 예, 정리하겠습니다. YS한테 얻을 유만 받으면 됩니다. 나쁜 건 버리고, 그렇죠? YS한테 배울 것만 챙기면 된다고 저는 보고. 근데 야당사에 아니 저는 김영삼이 마지막에는 그 보수 쪽으로 확 돌아섰지만은 오랫동안 몸담은 것은 야당이었고 난 야당의 한 사람이라고 인정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 민주당 60년 할 때도 영삼이 형이 한 축 들어간 것도 아니겠습니까? 지분이 분명히 있다고 보고 우리 야당 정치인들이 YS한테 꼭 배울 거는 배워야 되지 않겠나. YS는 변절자일까? 뭐 변절자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제가 아까 언급한 대로 YS가 내 출세를 위해서 삼당합당했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진짜 본인은 그게 국익의 결단이라고 느꼈을 거야. 본인 스스로는.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지만은.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변절자랑 하고 다른 거죠. 김문수 이재호는 본인의 출세를 위해서 본인의 기회주의적 처신을 위해서 변절을 한 거고 조직을 박차고 나온 거고요. YS는 그게 아니었다고. 그런 거 봤을 때는.
다른 배절자랑은 다르다고 봐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결과론적으로는 뭐 그렇게 됐습니다만은 또 YS가 아마 본인 때문에 민주화 성지였던 PK가 통째로 저쪽으로 넘어간 거 그걸 예상했을까? 예상 못했다고 보거든요. 그런 것도 좀 있을 거라고 봅니다. 어쨌든 지금은 PK 쪽은 조금씩 변하는 모습 보이잖아요. 어쨌든 선거하면 30% 이상은 얻어주니까 그게 이제 조금 더 진화하면 40% 이상 또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PK가 이제 본연의 자리를 찾아간다고 저는 보고요. 그게 이제 정치사의 발전이겠죠. 박정희 시대를 마감시킨 것도 PK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PK 힘이 조금 더 필요하다고 보고요. 아유, TK는 언제 바뀌나? 글쎄요. 제가 내려가서 바꾸겠습니다. 김부겸이한테 맡길 수가 없어. 아, 그래? 네, 제가 내려가서 바꾸겠습니다. 결의에 찬 표정인데? 그러면 결일이 안 차게 눈을 좀 풀겠습니다. 예, 오늘 YS 서거 기념으로, 서거 기념? YS 서거 하신 것 때문에 방송을 했고요. 한 이틀 있다가 다시 녹음해서 전태일 특집 2는 곧바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엔젤 펀딩 있으면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공, 박용문, 한송이, 내 아이 아빠, 이민경, 박정현, 이준용, 찬우빠더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